평범한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 수 없는 병약한 몸 탓에 입에 약을 달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던 소년 아야키 루이에겐 말이에요. 어느 날 최초의 도깨비 무잔이 루이를 찾아왔고 진심으로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피를 마신다면 강인한 육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죠. 루이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에 스스로 무잔의 피를 마셨고 무잔의 피를 받은 도깨비가 되면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한 육체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나가고 싶어 했던 햇볕 아래로의 외출은 살이 타는 고통으로 인해 불가능해졌고 먹어도 느껴지는 타는 듯한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부모님 몰래 사람을 잡아먹던 루이는 결국 부모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건강해진 자신의 몸을 보고 기뻐해 줄 것이라 여겼던 부모님마저 도깨비라는 존재가 된 아들 루이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무척 슬퍼했어요. 이후 부모님조차 괴물이 되어버린 루이를 죽이려 했죠. 누워서 잠을 자던 루이는 이에 충격을 받아 당신들은 진짜 부모가 아니라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무심히 자신을 바라보는 루이를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해라며 오히려 자책하는 어머니의 유언을 듣게 됐죠. 곱씹어 생각해보니 아버지 또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루이를 죽이고 함께 자결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괜찮아 루이, 함께 죽어줄게라고 하며 루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를 함께 짊어지려 했죠. 루이는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 자신이 그 소중한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죠. 루이는 자신의 망상으로 인해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후회하던 도중 다시 나타난 무잔으로부터 너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며 죽이려 한 부모의 탓이라며 격려를 받았고 루이는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에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살아갔고 식인을 하며 육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신이 왜 도깨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가족의 기억을 점점 잃어감과 동시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타구모산에 자리 잡아 가족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나타구모산에 자리를 잡은 거미 도깨비 일가는 12개월의 도깨비 루이가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집단이었는데요. 도깨비 일가의 막내로서 루이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가족이란 형태에 집착했고 자신이 가진 하연의 힘을 이용해 가족을 만든 것이었죠. 나타구모 산에 들어온 귀살대원을 가지고 놀며 말 그대로 귀살대를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지로 일행은 나타구모 산에만 가면 실종되는 귀살대원들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타구모 산으로 향하게 되며 루이는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루이는 무잔의 피를 이어받은 12개월의 5번째 하연, 일명 거미 도깨비라 불렸습니다. 실질적인 루이의 힘은 하연의 최상위권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이 숫자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에 혈전을 치르지 않아 승격하지 않은 것이었죠. 이마저도 거미 일가에게 자신의 능력을 각각 나눠줬을 때의 기준으로 거미 일가가 사용하는 혈기술은 모두 루이가 빌려준 것이라 하죠. 즉 탈피를 통한 강화, 실을 통한 조종, 인명거미의 제조, 고치와 용의 능력 등 거미 일가의 모든 능력은 원래 루이의 것이었고 가족들의 능력을 전부 루이가 회수했다면 기우를 상대로도 만만치 않은 승부를 펼쳤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하연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났던 루이는 거미 도깨비라는 이명답게 자신의 피부로 만든 높은 강도의 실을 무기로 쓰며 탄지로의 일륜도를 가볍게 파손시켰습니다. 가벼운 주먹질이나 발차기에도 탄지로가 각혈을 할 정도로 괴로워한 모습이 그려졌죠. 각성을 한 탄지로와 네즈코로 인해 순간적으로 허를 찔리긴 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을 베어 죽음을 피했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뛰어난 전투 센스도 가진 인물이었어요. 기우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가족에 대한 인연을 갈구하며 탄지로, 네즈코 남매에게 손을 뻗는데요. 루이를 불쌍히 여긴 탄지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고 루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부모님께 사과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신을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며 참회하는데 자신이 천국으로 가긴커녕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다며 자조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부모님의 영혼은 루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비록 지옥이라도 함께 가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감싸주는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에 루이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오열하면서 거듭 사과했고 지옥으로 떨어져 소멸하게 됐죠. 루이가 귀살대에 당한 후 무잔이 망설임 없이 하연들을 숙청한 이유가 조금 의외였는데요. 무잔은 유독 루이만을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했죠. 특히 인간을 하등하게 생각하는 무잔이 루이를 위해 그의 부모를 죽이지 않고 루이만을 도깨비로 만들고 물러났어요.
무잔 또한 인간이었을 무렵 루이처럼 침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을 정도로 병약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자신의 옛 모습을 루이의 처지에 어느 정도는 투영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기에 루이의 죽음에 경로한 무자는 루이가 없는 하연들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됐고 하연의 해체를 선언하며 그들을 숙청했던 것이었어요. 또한 무자는 루이의 재능을 높이 샀으며 사람을 잡아먹으며 조금 더 강해지면 충분히 상현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 기대했다고 합니다.